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미국을 살아가는 법,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행복하게 성공하는 법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백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항상 직장 친구들이 항상 다 백인들이에요. 그들과 금방 친해집니다. 자, 그 이유는 제 종교적인 성향 때문이에요. 개신교적인 매우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직을 하려고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때 이제 먹으러 갔었는데, 그래서 회사 얘기를 막 했었어요. 이 친구들이랑. 뭐 다 그 바닥에서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뭐 빠삭하죠. 근데 실리콘밸리에 모 회사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A로 시작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약간 미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국 젊은이들한테 이 회사 이름을 딱 얘기하면 미국의 상징이잖아. 미국의 그 혁신의 아이콘이고 미국을 상징하는 굉장히 미국적인 회사잖아 하면서 약간 미국의 로망이고 그 미국의 어떤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국 젊은이들이 이 회사의 전자제품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미국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막 우러러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정작 미국인들은, 특히 미국의 그 뭐랄까 전통적인 그 대대로 미국에서 살아왔던 그 전통적인 미국 백인들은 이 회사를 미국적이지 않은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딱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 회사에 그 면접을 보려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딱 듣더니 거기 전혀 미국적인 회사 아니고 매우 아시아적인 회사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 백인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시안인이잖아. 제가 한국인 아시안인이잖아요. 아시아인이 면전에 대고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거기 매우 so 아시아적이다. so Asian company.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PC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PC주의란 거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즉 미국에서 대화를 할 때 뭐 인종이나 종교나 국적이나 민족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친한 친구라면. 근데 안 친한 애가 그러면은 뭐 진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친한 친구가, 아시겠죠? 친한 친구가 얘기할 땐 들어야 돼요. 친한 친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매우 아시아적인 회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럴 때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보는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면 또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평균적인 미국의 회사는 너도 알다시피 9 to 5다.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이 미국의 어떤 암묵적인 전통사회의 모습인데 그 회사는 그걸 깨는 거라고. 그래서 그 회사 가면은 5시 넘게도 일해야 되고 때로는 밤 10시, 11시에도 회의가 있고 뭐 밤 11시에도 상사한테 전화가 오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데드라인 앞에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막 회사 노트북을 켜고 일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미국인들은 그 회사를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실제로 그 회사를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그 미국에서 만난 그 한인 유학생 출신의 그 박사 학생인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미국 친구들이. 자기 부서에 미국인이 단 한 명도 없대요. 다 외국에서 온 애들이고, 특히 후진국에, I로 시작하는 후진국에서 온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근데 이 회사가 또 완전 적자 생존이에요. 적자 생존이고 완전 약육강식의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못하면은 바로 잘라버리고, 뭐 못하면은 바로 연봉 깎아버리고, 뭐 잘하면은 바로 승진하고, 뭐 잘하면은 바로 승진하고, 아주 약육강식의 그런 곳이 펼쳐지기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평균적으로 이 회사를 다니면 뭐 하루에 한 5시간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밤 12시까지 막, 평일날은 밤 12시까지 막 일을 하고, 막 문자가 오고, 회사에서 막 상사한테 연락을 오고, 그러다가 쪽잠 자고, 또 뭐 한 새벽 한 5시나 6시 일어나면 또 노트북 켜면은 메일이 잔뜩 와 있고, 완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 회사를 그래서 너무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 친구들 딱딱 찍어줬어요. 그 미국 친구들이, 그 미국 내국인들이, 이건 인종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국인이라는 얘기는 미국에서 대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미국인, 할아버지도 미국인, 그 할아버지도 쭉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 문화 뭔지를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어디가 괜찮다고 딱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회사를 갈 때 A 회사를 가냐 B 회사를 가냐, 선택의 기로가 있거든요. 그럼 항상 미국 내국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한국인 유학생들끼리 뭐 한인 학생이 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그 사람들 모른다니까요. 그럼 뭘 가지고 그 사람들 정보를 캐냐면, 그 사람들 맨날 신문만 보는 거야. 뉴스. 맨날 뉴스. 그리고 좀 영어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영어로 테크 뉴스를 봐요. 그게 좀 난데,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한국어로 된 한국의 외신 뉴스를 봐요. 그러니까 한국인 기자가 이야기하는 뭐 미국, 한국인 기자가 이야기하는 실리콘밸리, 완전 왜곡된 뷰죠. 정확하지 않은 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편향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생은 죽도록 하고, 결혼하신 분은 이혼 위기예요. 왜냐면 이런 남자랑 누가 살아요. 밤 12시까지 일하고, 쪽잠 자고, 또 일하고, 그리고 회사가 너무 불안해. 막 치열한 약육강식이에요. 그래가지고 회사 분위기가 그래요. 막 회의하다가 조금이라도 말실수하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나락 보내고, 막 완전 그런 인정사정 없는, 왜냐면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여기 다 경쟁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이 자기 그 미국에서의 그런 막 자기 직장 취업 비자 이거 놓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 나락 그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요 직장을 선택할 때 항상 미국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절대 한국인 그 같은 고만고만한 유학생들한테, 야, 미국 이 회사 어떤 것 같아? 물어봐봤자 의미 없어요. 그거 모른다니까. 뉴스만 보고 뉴스에서 말하는 거고 막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몰라요. 아시겠죠? 자, 최근에 있었던 일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저랑 관련된 일에서 정확하게 언제 있었고 어느 회사인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부서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서가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A 부서랑 B 부서로 갈라지는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딜 갈 수 있는지. 이럴 때도 중요합니다. 이럴 때도 같은 한국인들끼리 혹은 외국인들끼리 얘기해서 답 안 나와요.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 미국 내국인들의 뷰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또 A와 B의 선택의 문제가 있었어요. A 부서, B 부서. 저는 B 부서를 선택했습니다. B 부서. 아시겠죠? 근데 외국인 출신, 즉 외국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미국이라는 땅에서 외국인 생활하는 애들은 다 A 부서로 가는 거야. A 부서 들어가려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야. A 부서 가려고. A 부서가 좋은 줄 알아. 치열하게. 그래서 거기 A 부서 딱 됐다고 하니까 이 A 부서에 붙은 이 외국인들, 특히 거기는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 A 부서 자기 됐다고 하니까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아싸 하면서 막 자기가 드디어 이제 뭔가 해낸 것처럼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비웃었어요. 아닌 거 아니까. 그래서 B 부서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B 부서 딱 선택했는데 여기 B 부서 왔는데 다 내국인들만 있는 거야. B 부서. 그래가지고 이제 B 부서에서 이제 내국인들끼리 커피 한잔 했어요. 그 새로 B로 된 애들끼리. 근데 그 B로 된 애들 중에서 이제 저만 외국인인 거야. 다 저만 외국인 출신. 그리고 다 미국 내국인들인 거야. 이들하고 이제 커피 한잔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내국인들이 아 진짜 좋은 건 여긴데 쟤네들 그거를 모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껄껄껄 웃었어요. 그게 볼 수 있는 눈은 사실은 미국을 이해해야지만 이게 보이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안 보이는 것 같다. 저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껄껄껄 웃는 거예요. B 부서가 좋은 부서인데 외국인의 눈에는 A 부서가 좋아 보이는 거야. A 부서가. 하여튼 그래서 저는 B 부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A 부서를 막 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그 A 부서에서 밀려온 그 한국인 한 분이 이제 B 부서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같은 한국인이라서 이분이랑 또 이제 같은 한국인이니까 또 차 한잔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A 부서 진짜 가고 싶었는데 A 부서에서 밀려가지고 제가 B 부서에 와가지고 지금 너무 괴롭다고. 나는 이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여기가 좋은 부서야. 그랬더니 제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은 왜 A 부서가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신문을 보는 거야. 신문이 말하기를, 뉴스페이퍼가 말하기를 A 부서가 첨단이고 A 부서가 혁신이고 A 부서가 좋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뉴스만 보는 거야. A가 좋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B가 좋은 부서예요. 그러니까 저는 B가 좋은 부서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미국에서 자자손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대로 자자손손 살고 있는 사람들이 B 부서가 좋은 거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다 미국에서 자자손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B 부서가 좋은지 아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이라는 땅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미국 내국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미국 내국인 친구가. 외국인들하고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 수원에서 갈비 먹은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수원에, 예전에 한국의 수원에서 갈비를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갈비를. 근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수원에. 동남아 같은 데서. 근데 옆 테이블에 외국인들이 갈비를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근데 뭐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고깃집에 막 잿더리가 있었어요. 요즘은 안 그런데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고깃집 가면은 잿더리가 있었어요. 담배 피면서 고기 먹어도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고기 테이블마다 잿더리가 있었는데 이 동남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그 잿더리에다가 덜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잿더리에다가.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은 잿더리에다가 고기를 덜어 먹었을까요?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한국 내국인들이, 한국에서 자자손손 살아온 한국 내국인들이 그건 잿더리야.
라고 얘기해 줘야지만 아는 거지. 그 딱 보기에 그릇처럼 생겼고 고기 담아 먹으면 될 것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잿더리인데 그 음식을 먹는 그릇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 원리입니다. 외국인들은 외국 생활할 때 그 나라의 문화가 뭔지 모르고 그 나라의 전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 나라에 가서도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직장을 가거나 부서를 선택할 때 항상 미국에서 자자손손 살아온 내국인들의 조언이 정말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의 전통은 뭐냐, 미국의 건국을 누가 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영국에서 배를 타고 그 미국에 도착한, 동부의 해안가에 도착한 청교도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미국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의 이 청교도 정신이 뿌리가 있는 미국인 개신교 교회를 다녀야지만 미국의 전통과 사상과 미국이 가고 있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은 절대 몰라요. 외국인들끼리만 이렇게 수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아 미국은 이러냐 이런 하면서 막 자기들이 미국 전문가처럼 얘기하는데 미국 몰라요. 외국인들은. 저도 심지어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중요한 선택이나 중요한 조언은 항상 그 미국인 교회에 목사님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백인 목사님한테 늘 제가 찾아가서 아 목사님 제가 회사를 딴 데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상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항상 물어봐요. 그럼 뭐 하는 데인데? 어느 지역에 있는데? 아, 목사님 한참 생각하시더니 답을 딱 얘기해 줘요. 딱 얘기해 줍니다. 그 목사님 말 듣고 가면 100% 성공해요. 그러니까 미국 내국인들하고 항상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 미국의 청교도인들, 즉 개신교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은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사실 예전에는 미국에서 그냥 뭘 하면 좋은지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청교도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본질은 청교도거든요. 미국의 본질. 근데 뭐 맨날 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드웨어 해봤자 힘들기만 하고 미국은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이다. 이런 얘기는 결국 본질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만 알면은 뭐합니까? 본질을 알아야죠.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청교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미국 내국인 친구가 있어야 돼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